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설적인 배우 안소니 홉킨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4년 87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그의 필모그래피는 정말 방대합니다. 무려 14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많은 분들이 안소니 홉킨스를 떠올리면 영화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렉터를 생각하실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은 두 교황이나 토르의 오딘왕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홉킨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1937년 웨일스의 포트 텔벗에서 태어났으며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빵을 만드는 제빵사였습니다. 홉킨스는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거칠고 일에 찌든 손을 떠올린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홉킨스는 말 그대로 개구쟁이였습니다. 학업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 여러 학교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학생이었으며 항상 놀림감이 되었고 열등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또한 한없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안소니는 어릴 적부터 난독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배우가 된 것 같습니다. 15살 때 홉킨스는 우연히 리처드 버튼을 만나며 사인을 받게 됩니다. 이 만남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버튼의 영향을 받아 홉킨스는 웨일스 왕립 음악 드라마 대학에 입학했고 1957년 졸업하게 됩니다. 그 후 안소니는 런던으로 이주하여 왕립 연극 아카데미에 입학, 1963년 졸업했습니다. 학업을 시작하기 1년 전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섰는데요. 1965년 로렌스 올리비에가 그를 눈여겨보고 런던의 왕립 국립극장에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홉킨스는 때때로 올리비에의 대역을 맡았고 올리비에는 홉킨스를 고양이가 입에 문 쥐처럼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로렌스 올리비에는 젊은 안소니에게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안소니 홉킨스가 훌륭한 배우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홉킨스는 연극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매일 같은 역할을 반복하는 것이 실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은 거리를 두고 영화와 TV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결심합니다. 1967년 단편 영화 화이트 버스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31세에 겨울의 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역할로 영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러 TV 시리즈에도 출연하며 자신의 연기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1966년 홉킨스는 배우 페트로넬라 바커와 결혼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딸 에비게일을 낳았습니다. 에비게일은 그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페트로넬라와 결혼 생활은 6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를 회상하며 홉킨스는 아마도 저는 이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딸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소니가 가족을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이후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끊어졌고 딸 에비게일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홉킨스의 성공 가도의 하나의 오점이라면 딸과의 관계입니다. 20여 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딸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 이유를 잠시 뒤 알려드리겠습니다. 1973년 안소니는 제니퍼 린턴과 재혼합니다. 제니퍼는 안소니가 출연한 영화의 프로듀서 보조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안소니는 페트로넬라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이미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니퍼와 함께한 안소니는 할리우드에서 급격한 성공을 경험했으며 첫 번째 오스카 수상의 기쁨도 나누었습니다. 홉킨스는 영화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한 가지 나쁜 습관이 그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1975년 어느 날 호텔 방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몇십 년 동안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행동을 버린 후에야 배우로서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친해본 적이 없다는 호킨스는 한때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다행히 1975년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어떨 때는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있기만 한다고 합니다. 목적지 없이 며칠 동안 차를 달리기도 하고 2달 동안 돌아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화를 사귀지 못하면 자신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삶을 포기한 그의 경력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1978년 매직과 1980년 엘리펀트맨에서 가장 인상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에서 그의 캐릭터도 잊을 수 없는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1976년 호킨스는 영화 린드버그 납치 사건으로 에미상을 수상했습니다. 5년 후에 벙커로 다시 한번 에미상을 받으며 그의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987년에는 대영 제국 훈장 커맨더 자귀를 받았고 6년 후에는 기사 자귀를 받아 이름 앞에 경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전성기는 1990년대 초반에 찾아왔습니다. 1991년 개봉한 양들의 침묵에서 53세에 출연하여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에이전트는 양들의 침묵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안하며 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때 호킨스는 이게 무슨 어린이 장난 같은 이야기냐고 무시했답니다. 그러나 10분 정도 대본을 읽고 나서 내가 읽어본 것 중 최고라고 말하며 주저없이 출연을 결정했답니다. 양들의 침묵에서 관객과 비평가 모두에게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1992년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의 출연 시간이 전체 영화의 25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렬한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화를 찍을 때 조디 포스터는 안소니 호킨스가 무서워서 영화를 찍는 동안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촬영 중간 휴식 시간에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촬영 마지막 날 포스터가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는데요. 호킨스가 다가갔답니다. 포스터가 호킨스에게 무서웠다고 하자 호킨스도 포스터에게 자기도 무서웠다고 말했답니다. 미국 영화연구소는 한니발 캐릭터를 영화 역사상 최고의 악인으로 꼽았습니다. 소설의 원작자도 흡족했다고 전해집니다. 같이 연기한 조디 포스터는 여우주연상, 조나단 댐은 감독상, 영화는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호킨스는 2001년 한니발과 2002년 레드 드래곤에서 2번 더 한니발 렉터 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후속작에 출연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며 더 이상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호킨스는 2번째 아내 제니퍼와 이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콜롬비아 출신의 스텔라 아로야베를 그녀의 골동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2003년 두 사람은 결혼하고 이후 호킨스는 스텔라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2008년 호킨스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년 만에 36kg를 감량했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조금 느렸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배우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저는 디테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본에 모든 줄을 외울 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자주 물건을 잊어버리고 머릿속이 쓸데없는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호킨스는 철저히 준비하는 배우입니다. 대사는 200번까지 반복해서 연습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익숙해져야 중단한다고 합니다. 1977년 스필버그의 아미스타드를 촬영할 때 7페이지 길이의 법정 대사를 단 한 번으로 끝내자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필버그는 호킨스에게 위압감을 느끼고 안소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안소니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촬영이 끝난 후에는 대사를 완전히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호킨스는 평생 동안 음악을 작곡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똑똑했다면 음악대학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배우가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986년 싱글을 발표하기도 했고 2007년 세계를 돌며 콘서트를 열기 위해 잠시 영화계를 떠난다고 선언했습니다.
2012년 자신이 만든 모든 작품을 음악 앨범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TV 채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0명의 영화 스타 중 7위에 올랐습니다. 2006년에는 영화 산업의 특별한 공로로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2005년 가장 빠른 인디언에서 모터사이클 레이서이자 발명가인 버트 멀로를 연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역할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역할이자 가장 쉬운 역할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 캐릭터가 자신의 삶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1년 토르에서 오딘 역으로 등장했습니다. 2013년 토르 다크 월드와 2017년 토르 라그나로크에서도 같은 역할을 연기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2년 영화 히치콕에서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의 역할을 맡아 헬렌 미렌과 함께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며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3년 코미디 액션 영화 레드2에 출연하였고 2017년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에 출연하며 다양한 장르에서 연기력을 펼쳤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시기는 안소니 호킨스 경력의 부활로 불립니다. 이 시기에 영화 두 교황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오스카, 골든글로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경력에서 5번째 오스카 후보 지명이었습니다. 그 후로 영화 더 파더에서 치매와 싸우는 인물을 뛰어나게 연기하며 2번째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83세의 나이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최고령 배우가 되었습니다. 수상 당시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본인이 수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킨스는 연기뿐만 아니라 시각 예술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의 아내는 안소니의 오래된 그림들을 발견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그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작품들은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호킨스는 나이가 들수록 연기가 더 쉬워진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99.99%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다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2022년 84세의 나이에 더 선에 출연하여 관객들로부터 놀라운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킨스는 사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지만 새로운 레스토랑 개업식에 가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체육관에 가서 몸을 단련합니다. 그의 아내는 너무 많이 일한다고 늘 걱정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치아와 머리카락이 빠지면 은퇴할 것이며 그냥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킨스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비교적 말을 아끼는 편이지만 딸과의 관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딸이 성인이 된 후 잠시 재회했으나 관계는 다시 소원해졌습니다. 호킨스는 인터뷰에서 인생이란 그런 것이라며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페트로넬라 바커와 이혼할 때 14개월 된 딸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딸 에비게일 호킨스와 몇 년 후 재회했지만 그의 부재가 남긴 상처는 남아있었고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을 끊게 됩니다. 호킨스의 첫 번째 결혼은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으나 2년 후에 에비게일을 낳았습니다. 이 시기는 호킨스가 개인적인 문제와 직업적 도전을 모두 겪고 있던 시기로 그의 인생과 경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 호킨스는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음주 습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테킬라 한 병을 마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 술에 너무 취해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놓쳤고 영화사에서 비서를 보내며 호킨스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호킨스는 제니퍼와 관계가 시작되고 페트로넬라는 영국에서 홀로 딸을 돌보게 됩니다. 호킨스는 1년 후 제니퍼 린튼과 재혼한 뒤 할리우드 경력을 쌓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딸 에비게일은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를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6살 때 어머니의 대우 문제로 아빠와 크게 다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소원해졌습니다. 에비게일은 18살 때 대학교를 중퇴하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에비게일은 뉴욕에 있는 리스트라스버그 연구소에서 배우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1990년 안소니와 에비게일은 잠시 재회합니다. 그때 안소니가 출연하는 섀도우랜드와 남아있는 나날에 에비게일이 카메오로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에비게일은 촬영장에서도 각자 지내며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거의 20년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여전히 냉랭한 사이로 남아 있습니다. 에비게일은 아버지가 런던에 여러 번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비게일의 공연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에비게일은 유전적으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기에 대한 사랑, 우울한 성향, 특히 기타 연주가 포함되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소원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에비게일은 아버지를 비판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대신 음악이 주는 독립성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가졌답니다. 홉킨스의 현재 삶과 반성에 대하여 라디오 타임즈는 안소니에게 손주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에비게일에게 자녀가 있는지 전혀 모르며 관심도 없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또한 에비게일이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좋아할 필요는 없으며 가족을 사랑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누군가가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딸이 잘 되길 바라지만 더 이상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홉킨스의 답변이 차갑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인생이 차갑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홉킨스의 에비게일에 대한 발언은 오랜 기간 고통스러웠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딸을 거부했던 것처럼 딸에게서 자신도 거부당했다고 말하면서 과거의 어려운 관계가 자신의 음주 습관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그때 건강을 거의 해칠 뻔했다고 말합니다. 비록 따뜻함과 친근함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지만 평생 내면의 공허함을 느껴왔다고 밝혔습니다. 87세의 안소니 홉킨스는 스텔라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으며 현재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건강 상태에 감사하며 최근 건강 검진을 받았고 상태가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화 더 파더로 두 번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그는 이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몇 년 더 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소니는 역할 준비 과정이 뇌를 신경학적으로 활발하게 유지시켜준다며 사람들이 그에게 대본을 보내주는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에비게일은 현재 배우, 감독, 그리고 연기 코치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다재다능한 그녀는 런던, 뉴욕, 로스앤젤레스의 여러 드라마 대학과 연극학교에서 연기를 가르치고 프로젝트를 감독해왔습니다. 또한 가수이자 작곡가로서 2장의 앨범과 1장의 EP를 발매했습니다. 주로 뉴욕과 런던에 머물고 있지만 미국을 순회하며 가수로 활동했고 그녀의 히트곡은 여러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4일에는 이스트 런던 대학교에서 영화 제작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버지와 딸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55세 에비게일은 안소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경력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소니가 화해하려는 노력은 에비게일에게 너무 늦었다며 그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안소니와 에비게일의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지인들은 두 사람이 매우 고집이 세다고 말합니다. 이제 에비게일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안소니에게 거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는데 늦은 때란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지인들은 두 사람이 힘든 상황이라며 안소니는 매우 직설적일 수 있지만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안소니 홉킨스의 순자산은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며 가장 부유한 영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양들의 침묵에서 그의 연기는 잊을 수 없는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안소니 홉킨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